그럼 가시는 걸로. 아직은 결정하지 않겠다. 정기훈의 말에 수진이 젓가락을 탁 놓았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왜 결정을 못 하세요? 좋은 기회인데. 정기훈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나? 권리요? 이 집이 아버님 집인가요?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군 출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정기훈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70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아직도 군인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이 그 증거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기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다. 침실 창문을 열어젖히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다. 멀리서 새벽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정기훈은 잠깐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봤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요즘 들어 매일이 그랬으니까.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면도를 하는 정기훈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자세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었다.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 수진이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28살의 수진은 결혼 후 3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와는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수진의 일과였다.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집안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인정할 만했지만 그 이상의 감정적인 교류는 없었다. 정기훈이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수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구나. 정기훈은 식탁에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이 내어준 아침은 간단했다. 밥 한 공기와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 반찬은 어제 만들어둔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정기훈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었으니까. 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벌써 나간 후였다. 요즘 민수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바빴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정기훈은 아들의 부지런함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정기훈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수지는 늘 바쁘게 움직였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마치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서둘렀다.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기훈은 자신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가 많겠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인걸요. 수진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대화였다. 정기훈은 젓가락을 놓고 잠시 생각했다. 사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공원에 좀 다녀올 생각이다. 네, 좋으세요.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운동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수지는 정기훈의 대답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기훈은 익숙해진 이런 대화 방식이 때로는 편하기도 했다. 굳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가끔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침을 마친 정기훈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집 앞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다. 이른 아침의 거리는 조용했다. 간간히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공원에는 정기훈처럼 이른 시간에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었다. 서로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 각자의 운동에 집중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정기훈은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조깅을 하는 사람들, 태극권을 하는 할아버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기훈도 마찬가지였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군 생활을 30년 넘게 했던 정기훈에게 은퇴 후의 삶은 낯설었다. 규칙적인 일과와 명확한 목표가 있던 군대와 달리 지금의 일상은 너무나 자유로웠다.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로움이 때로는 공허함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기훈은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다. 며느리가 부탁한 우유와 계란을 사기 위해서였다. 슈퍼 사장 김 씨는 정기훈을 보자 반가워했다. 아,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렇지. 운동 다녀오는 길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분하고는 잘 지내시고요? 김 씨의 질문에 정기훈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저 무덤덤한 관계였으니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정기훈은 간단히 대답하고 물건값을 지불했다. 집으로 돌아가니 수지는 빨래를 널고 있었다. 정기훈이 우유와 계란을 냉장고에 넣자 수진이 고마워했다.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별거 아니야.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정기훈의 삶이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불만스러울 것도 없는 평범한 하루하루. 하지만 정기훈은 이런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이너스. 그렇게 평온했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저녁이었다. 정기훈이 공원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아버님 일 좀 상의할 게 있어.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정기훈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 무슨 일인데? 아버님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 그런데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수진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정기훈의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감이 들었거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을 알아봤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말이야.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하더라. 요양원?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어조는 아니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응. 거기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해주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대.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 정기훈의 손이 리모컨을 꽉 쥐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30년 넘게 나라를 지킨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좀 여유가 생기잖아. 아이 계획도 있고 하니까. 신혼집도 따로 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여건이 안 되었잖아. 아이 계획? 응. 우리 결혼한 지 이미 3년이나 됐잖아.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아. 친구들은 벌써 둘째까지 낳은 애들도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정기훈은 숨을 죽이고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 아버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하느라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것처럼 들렸다. 정기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언제쯤 말씀드릴 생각이야? 이번 주말에 함께 둘러보고 오면 어떨까? 일단 구경부터 해보시고. 억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도록. 정기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요양원. 그 말이 정기훈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수진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또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정기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 아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다. 수지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고 민수도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아마도 어제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았다. 아버지,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럭저럭이야. 정기훈의 대답은 짧았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수진이랑 상의한 게 있는데요. 요양원 이야기 말이냐? 정기훈의 말에 민수와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다. 아, 아버지께서 들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알고 있다. 정기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화를 내지도 서운함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내보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알고 있다. 정기훈은 민수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말을 이었다. 수진이 말이 맞다. 나이도 많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너희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짐이라니요. 하지만 정기훈의 표정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주말에 함께 구경하러 가보자. 어떤 곳인지 보고 결정하면 되겠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예상보다 쉽게 설득된 것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기훈은 그날부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공원에 나가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대신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다. 약속한 대로 세 사람은 함께 요양원을 보러 나섰다. 마이너스. 요양원까지 가는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정기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들을 담담히 바라봤다. 어쩌면 이것이 이 동네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석의 민수는 계속 백미러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고 조수석의 수지는 요양원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았다.
여기 보세요, 아버님. 시설이 정말 좋아요. 개인실도 있고, 공용 거실도 넓고, 식단 관리도 영양사가 직접 한다고 하네요. 정기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 한 명이 나와서 안내했다. 건물은 깔끔했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정기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이쪽이 개인실입니다. 화장실도 따로 있고 작은 냉장고도 구비되어 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수지는 연신 감탄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기훈은 그저 묵묵히 따라다닐 뿐이었다. 식당도 구경해 볼까요? 식당에는 점심시간이라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간간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다. 정기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봤다. 저 자리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어떠세요, 아버님? 시설이 좋죠?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정기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다른 곳도 더 구경해 볼까요? 이어서 운동실과 프로그램실, 그리고 정원까지 둘러봤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정기훈에게는 하나같이 차갑기만 했다. 집이라는 느낌보다는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이 강했다.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기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백미러로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다. 짧은 대답이었다. 수지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뭐가 불만이세요? 정기훈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불만은 없다. 다만 뭐요?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수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집에 도착한 후 정기훈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와 수진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야. 하지만, 여보, 우리도 생각해봐야 할 게 있잖아. 아이 계획도 있고,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아버지께서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언제 독립할 수 있겠어?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평소와 달리 식탁 분위기가 어색했다. 정기훈은 말없이 밥만 먹었고 수진도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민수만 가끔씩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아버지, 요양원 이야기 좀 더 생각해 보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기훈은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나? 시설도 좋고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좋다. 정기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다. 그럼 가시는 걸로. 아직은 결정하지 않겠다. 정기훈의 말에 수진이 젓가락을 탁 놓았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럼 왜 결정을 못 하세요? 좋은 기회인데. 정기훈은 수진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조급함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수진아,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지 않나? 권리요? 이 집이 아버님 집인가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수진도 자신이 한 말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정기훈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맞다. 이 집은 민수 명이다. 내 집이 아니지. 아버지. 민수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정기훈은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부터 정기훈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진과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다. 민수가 말을 걸어도 간단한 대답만 할 뿐이었다. 수진도 그날 이후로 정기훈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다. 아침 인사도 건성으로 했고 식사 준비도 예전만큼 정성스럽지 않았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며칠이 지나고 정기훈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정기훈은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더 일찍이었다.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벌써 출근한 후였다. 정기훈에게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정기훈은 며칠 전부터 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법무사 김 선생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정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김 법무사의 표정이 약간 놀란 듯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변했다. 혹시 건강상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정기훈은 차분하게 자신의 뜻을 설명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퇴직금, 그리고 몇 개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내용이었다. 김 법무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들었다. 민수 씨에게 남기실 부분과 다른 분들에게 남기실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기훈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에게는 집 지분 절반만 남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김 법무사가 펜을 멈췄다.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다. 정 선생님, 이런 결정을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재산이니까요. 정기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정기훈은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다.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전우의 모임이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몇 명의 옛 동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정기훈, 오랜만이네.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동료들의 반가운 인사가 이어졌다. 정기훈은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며느리하고는 잘 지내고? 동기 박철수가 물었다. 정기훈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지.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뭔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정기훈은 커피잔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양원 이야기부터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동료들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참. 하지만 수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나이도 많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래도 그렇지. 30년 넘게 나라 위에
헌신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동료들의 위로가 이어졌다. 정기훈은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후련했다. 그런데 정기훈아, 요양원이 정말 싫으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다른 방법?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거야.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 많잖아. 나도 생각 중이야. 박철수의 말에 정기훈의 눈이 반짝였다. 시골 생활이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시골이라면 어디? 경상도 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 거기 집값도 싸고 사람들도 인심이 좋대. 한번 가볼래? 다음 주에 나도 구경하러 갈 예정인데.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기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의연해 보였다. 수지는 정기훈이 들어오자 인사도 없이 자리를 피했다. 며칠 전 일로 서로 어색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민수는 아버지 방을 찾아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수진이 좀. 요즘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래요. 아이 계획도 있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정기훈은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민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너희에게 짐이 되나?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말해.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끔은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수진이랑 둘이서만 있고 싶을 때도 있고 아이 계획도 있고 해서.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그럼 내가 나가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괜찮다. 이해한다. 정기훈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다. 다른 방법이요?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것 말이야. 민수의 눈이 커졌다.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다. 시골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전우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하지만 시골은 너무. 뭐가 문제인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여기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민수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다음 주에 한번 보러 갈 예정이다. 혼자 가세요? 전우 한 명과 함께.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가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힘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수진에게 아버지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수진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시골이라니 오히려 좋은 것 같은데? 요양원보다는 자유로우시겠네. 하지만 혼자 계시는 건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혼자 계실 거면 시골이 더 좋죠. 우리도 마음 편하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기훈은 박철수와 함께 시골 마을을 보러 떠났다. 경상도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맑은 공기와 고요함이 정기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때? 공기 좋지?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정기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의 매연과는 전혀 다른 신선함이었다. 마을 이장이 나와서 안내해 주었다. 빈집 몇 채를 둘러볼 수 있었다. 모두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나름대로 손을 본 흔적이 있어서 살만해 보였다. 이 집은 어떠세요? 마당도 넓고 뒤편에 텃밭도 있어요. 이장이 소개해 준 집은 정기훈의 마음에 들었다.
적당한 크기의 마당은 넓고 뒷산이 바로 보이는 전망도 좋았다.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짐처럼 여기지 않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이 집은 임대예요.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아요. 이장의 설명을 들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다. 정기호는 마음을 굳혔다. 계약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기훈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좀 더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했어. 여기서 살고 싶다. 정기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장은 기뻐하며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서울로 돌아온 정기훈은 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은행에 가서 필요한 돈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았다. 모든 것을 조용히 진행했다. 집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수지는 정기훈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시골 구경은 어떠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았다. 그냥 구경만 하고 오신 거죠? 정기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계약했다. 네, 계약을 하셨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도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다. 언제 이사 가실 예정이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니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요?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급작스럽긴 뭐가 급작스러워. 어차피 나가야 할 거 아니야. 정기훈의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는 안도감이 드러났다. 아버지, 그래도 좀 더 천천히. 민수야, 이미 결정한 일이다. 정기훈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짐은 많지 않으니까 금방 정리될 거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시골로 가시는 게 맞을까? 왜? 좋잖아. 우리도 편해지고 아버님도 자유로우시고. 하지만 혼자 계시는 건 마찬가지잖아. 시골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웃들도 있고 자연도 있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정기훈은 필요한 물건들만 추려서 정리했다. 대부분의 가구는 두고 가기로 했다. 어차피 시골집에는 기본적인 가구들이 있었고 새로 살 수도 있었다. 옷가지와 책,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만 상자에 담았다. 생각보다 챙길 것이 많지 않았다. 평생을 살아온 흔적이 몇 개의 상자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까요? 민수가 짐을 정리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알겠다. 정기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민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졌다. 이사 전날 밤 정기훈은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5년 동안 매일 다녔던 공원, 단골이었던 슈퍼마켓, 자주 가던 커피숍. 모든 것과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슈퍼 사장 김 씨는 정기훈이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다. 정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시골로 갑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여기서 뵙지 못하게 되니까 아쉽네요. 저도 아쉽습니다. 김 씨는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다. 고향에서 가져온 꿀이었다. 시골 가셔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정기훈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가족보다도 동네 사람이 더 아쉬워해 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이사 당일 아침이 되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배웅하러 왔다. 수지는 일찍 나가서 집에 없었다. 마지막 인사도 없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네요. 그렇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끔 안부나 전해라. 짐을 다 나르고 나니 방이 텅 비었다. 정기호는 빈 방을 둘러봤다. 5년 동안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럼 가겠다. 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민수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정기훈도 아들을 껴안아 주었다. 잘 살아라. 수진이하고도 잘 지내고. 네, 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기훈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정기훈은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걱정도 들었다. 과연 민수는 자신이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진과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었다. 자신이 간섭할 일이 아니었다. 정기훈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처음 며칠 동안 수지는 상쾌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시아버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필요도 없었다. 집 전체가 자신과 민수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네.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렇긴 한데, 뭐가 걱정이야? 아버님도 시골에서 자유롭게 지내실 거고, 우리도 편해졌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부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며칠이 지나고 정기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안부였다. 민수야, 잘 지내고 있나? 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떠세요? 좋다. 공기도 맑고 이웃들도 친절하고. 민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도 잘 지내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수진은 정기훈이 없어진 공간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해서 운동 공간으로 만들고 거실 배치도 바꿨다. 새로운 가구도 몇 개 주문했다. 여보, 이제 신혼집 같지 않아?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런 것 같네. 하지만 민수에게는 왠지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 공허함이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지는 아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도 받고 임신 준비를 위한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아기를 가져보자. 그래, 그러자. 민수도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기훈에게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왔다. 시골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것, 이웃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두고 있다는 것,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 아버지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다. 그럼 잘 된 거네. 여기 있을 때보다 훨씬 좋으신 것 같은데. 수진은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수진의 태도가 점점 마음에 걸렸다. 2달이 지났다. 수진이 임신 테스트를 해보고는 기뻐서 소리쳤다. 여보,
두 줄이야. 임신이야. 민수도 기뻤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께 알려드려야겠다. 굳이 나중에 태어나면 알려드려도 되지 않아? 아니야, 지금 알려드려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수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정기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이냐? 축하한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기쁘다. 정기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이한테도 축하한다고 전해다오. 네, 전할게요. 하지만 수진은 시아버지의 축하 인사를 들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인사치레겠지 뭐. 민수는 수진의 말에 기분이 나빠졌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축하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다니. 수진아, 아버지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거야.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어? 멀리 계시는데.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임신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민수의 친구들, 수진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들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수진이를 더 잘 챙겨주셨을 텐데. 여보, 아버지 모셔올까?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갑자기 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텐데. 그리고 수진이도 임신 중에 누가 돌봐주면 좋잖아.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시골에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다. 특히 수진이의 임신으로 인해 집안일이 늘어나고 병원에 함께 다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을 텐데. 민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수지는 그런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자꾸 아버님 생각을 해?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뭐야? 아버님이 계셔봤자 도움이 될 것도 없어.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날걸. 민수는 수진의 말에 화가 났다. 하지만 임신 중인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커져갔다. 그리고 동시에 수진에 대한 실망감도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혼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하지만 정기훈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정기훈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자신의 자존심도 있었다. 민수야,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아버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더욱 허전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들이 정말 옳은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고 수진의 배가 제법 나오기 시작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심해지고 몸도 무거워졌다. 민수는 수진을 돌보느라
더욱 바빠졌다. 집안일부터 병원 동행, 장보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몸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민수는 피곤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당연한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그런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잡혔다. 3일 동안 부산에 다녀와야 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수진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다. 여보, 출장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야지 뭐. 나는 괜찮아. 하지만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민수는 친정 어머니께 부탁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수진의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서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수진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진아, 아버지께 부탁해 볼까? 싫어. 괜찮다니까. 하지만, 여보, 나는 정말 괜찮아. 3일이면 금방이야.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떠나야 했다. 출장 첫날 밤 민수에게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 배가 아파. 많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좀 심한 것 같아. 민수는 당황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일단 응급실에 가봐. 내가 지금 올라갈게. 혼자 어떻게 가? 수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급하게 짐을 챙기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정기훈은 바로 대답했다. 내가 지금 올라가겠다. 하지만 아버지, 민수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수진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 정기훈은 바로 짐을 챙겨 서울로 향했다. 늦은 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서울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한 정기훈은 고통스러워하는 수진을 발견했다. 수진아, 괜찮나? 아버님, 어떻게? 민수가 연락했다. 병원에 가자. 정기훈은 망설이지 않고 수진을 부축해서 택시를 잡았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수진과 정기훈은 안도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정기훈에게 고마워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당연한 일이야. 정기훈은 수진을 침대에 눕히고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오랜만에 먹는 정기훈의 음식은 따뜻했다. 민수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수진을 돌보고 있었다. 아버지, 민수야 왔구나. 수진이는 괜찮아요? 괜찮다. 의사가 며칠 안정하면 된다고 했어. 민수는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 말에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수진도 정기훈의 따뜻한 돌봄을 받으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임신으로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달려와준 시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했다. 아버님,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말이야? 요양원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시골로 보내드린 것도 그렇고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기훈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수진아, 그런 일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어요. 아니야. 너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힘들었을 거야. 정기훈의 따뜻한 말에 수진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며칠 동안 정기훈은 집에서 수진을 돌봐주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다. 민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함을 느꼈다. 아버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야, 정말 아버지가 필요해요. 수진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도 필요할 거고요. 정기훈은 잠시 생각했다.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다시 돌아올까? 네, 아버지. 민수가 기뻐하며 대답했다. 수진도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정기훈은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하자.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네, 아버님. 당연히 그래야죠. 수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정기훈은 시골집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이장은 이해한다며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면 오라고 했다. 며칠 후 정기훈은 시골에서 짐을 정리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환영받는 귀가였다. 수지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고 민수는 아버지 방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놓았다. 아버지,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나도 기쁘다. 정기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8챕터. 정기훈이 집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지는 정기훈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고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정기훈 역시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따뜻했다. 아버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 아침마다 정기훈의 기호를 물어봤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뭐든지 좋다. 수진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래도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진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수진의 배가 많이 나와서 이제 곧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기훈은 손자나 손녀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다.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는 것도 즐거웠고 아기 방을 꾸미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버님,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은 아버님께서 지어주세요. 수진이 말했다. 내가? 네.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 지어주시는 게 당연하죠. 정기훈은 기뻤다. 벌써부터 여러 이름을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수진이 갑자기 진통을 느꼈다. 여보,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 민수와 정기훈은 황급히 수진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초조해했다. 아버지, 괜찮을까요? 괜찮다. 수진이가 건강하니까. 정기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안심시켰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수와 정기훈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껴안았다. 아버지, 저 아빠가 됐어요. 그래,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됐고,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생명의 탄생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사소해 보였다. 아기를 처음 본 정기훈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예쁘다. 민수 어릴 때와 똑같이 생겼어.
정말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하겠나? 수진도 회복 후 아기를 보며 행복해했다. 그리고 정기훈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버님 덕분에 무사히 나을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임신 중에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다. 신생아 돌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정기훈이 큰 도움이 되었다. 민수가 회사에 있는 동안 수진을 도와주고 밤에 아기가 올 때도 함께 일어나서 돌봐주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가 힘들어. 손자 돌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네. 정기훈은 진심이었다. 손자를 돌보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아기가 100일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작은 잔치를 열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다. 정기훈은 그 자리에서 손자의 이름을 발표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준수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모두들 박수를 쳤다. 좋은 이름이라고 칭찬했다. 아버님께서 정말 좋은 이름 지어주셨네요. 수진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정기훈과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고 함께 공원에 산책 가는 것을 즐거워했다. 할아버지, 또 이야기해줘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정기훈은 손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어느 날 민수가 정기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아버지, 이거 드리고 싶었어요. 정기훈이 편지를 펼쳐보니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것, 시골로 내보낸 것,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의 진심이 전해져 왔다. 민수야,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껴안았다. 수진도 변했다. 정기훈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게 되었고 시댁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명절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정기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께서 건강하셔야 민준이 할아버지 오래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민준이가 돌이 되던 날, 정기훈은 조용히 혼자 있을 시간을 가졌다.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요양원에 갈 뻔했던 것, 시골에서 혼자 지냈던 것,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다. 거실에서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정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에게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사랑받는 할아버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여기 있다. 정기훈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 따뜻한 결말이었다. 여러분, 오늘 오디오 드라마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에는 사랑과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어떨까요? 이상 어르신 수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공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